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상간녀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한테 전화를 걸면요, 이제 아내분들이 처음에 딱 불륜을 알고 전화를 겁니다. 왜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요? 유부남을 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간녀들이 본인도 이제 도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어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증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전화를 걸면 아내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증거 있냐고 먼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증거가 있죠. 보통 아내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전화를 거니까. 근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100에 한 건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증거가 없이는 전화를 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길래 남편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어요. 왜 나한테까지 오게 만들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 쓴다, 배우는 교재가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편 관리 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남편 관리를 뭐 목줄을 묶어놓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어이가 없죠. 그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 남자가 사랑하는 건 나예요, 당신이 아니라. 이 말을 세 번째로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상간녀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유부남이 본인을 진짜 사랑해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여자이기보다는 물건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여자고 나만 유일하지, 저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는 유머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재 가치에 대한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간녀랑 맞닥뜨리면은 일단 손해보는 거는 아내분들이에요. 멘붕이 와요. 멘탈이 무너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욕을 하면 또 그쪽에서 욕이 오면 내가 더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고 최대한 증거를 잡아내시는 게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되고 할 말들을 미리 써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할 것과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 말들에 대한 준비가 하나부터 10까지 준비가 된 다음에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문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되려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유부남인 걸 알았다라는 거를 잡아내시면 그때는 상간소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상간소를 하는 케이스가 좋기도 하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간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간소를 되도록 하는 게 좋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남편이 이 상간소를 했을 때 그 여자하고 관계가 끊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당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좀 진력이 나죠. 내가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라든지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일단 손실을 보죠. 그랬을 때 관계에 대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실도 줄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상간소를 했을 때 안 좋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적으로 그 남자분이 돈을 1차를 했던 2차를 했던 3차를 했던 돈을 다 내준다든지, 상간녀 입장에 서서 이혼 불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상간소가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과 같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정하다라고 100% 확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간녀들이 전화가 올 때 사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뻔뻔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상간녀들이 조강지처 아내분들한테 전화를 걸 때는 왜 전화를 하냐면, 유부남이 헤어지려고 할 때 전화를 제일 많이 해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아니면은 너무 깊어졌는데 나랑도 안 끝내려고 그러고 부인하고도 안 끝내려고 할 때 전화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나랑 헤어지려고 할 때 나만 헤어질 수 없어서 그쪽도 파토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때 전화할 땐 좀 예의를 지켜요. 예의를 지켜서, 죄송해요, 제가 만났는데
정말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라고 예의를 지키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데 너랑 애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전화했을 때는 뻔뻔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달라요. 상간녀들이 사과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도발하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많죠.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저쪽도 끝내게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저 누구인데 만나고 있는 여자다. 한 2년 만났다. 근데 정말 죄송하다. 저도 알았는데 만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날 사랑한다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이러는 거죠. 그럼 아내 입장에서 어때요? 사과를 하니까 욕하기는 좀 그래. 근데 내 남편이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대요. 남편 말 들어보기 전인데 너무너무 분하겠죠. 근데 분함을 표현하긴 너무 자존심이 상해. 이 도발이 제일 끔찍한 도발이에요. 이렇게 은근히 사과한 척하면서 도발하는 경우도 많고 대체적으로는 야, 네 남편 관리나 잘하지 네가 관리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이러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도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너의 남편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맞아요. 이런 게 약간 구원자 컴플렉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구원자 컴플렉스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성 본능 같은 거예요. 내가 돌봄, 내가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여자분들 이런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성 본능을 가지고 정말로 유부남들이 미혼들을 유혹할 때 아니면 여자를 유혹할 때 난 집에 있어도 너무 외롭다. 아내가 날 외롭게 한다. 아내분들도 이제 여성분들 외도할 때 남편이 있지만 저 외로워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좀 어떻게 해줘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롭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다 원래 외로운 거야. 이거 원래 외로운 거 아니고 병이에요. 외로운 거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울증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 여자나 남자를 찾죠. 병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유혹을 하는 거고 사실은 불륜을 맺자는 거지. 내가 너로 인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엔조이 하겠어. 난 외로우니까 너랑 엔조이 하고 싶어. 이 뜻으로 들어야 되는데 뭔가 나를 구원해줘 라고 듣는다든지 나를 좀 보살펴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불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라. 니네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말도 하죠. 왜 나한테 그러냐. 네 남편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은 상간녀들이 많이 하기보다는 아내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셔서 많이 하세요. 사실은 내 남편이 더 잘못했죠. 무조건 내 남편이 다 잘못했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은 나는 왜 내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 여자한테 화가 날까를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남편하고는 주고받았던 게 많아요. 내 남편은 나한테 사실 해준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둘 사이의 관계성이 깊어요.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불쾌하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잘해준 것도 있고 못해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받았던 것들이 있던 거에 대해서 분함이 덜한 거고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가 더하기도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 상간녀는 일면식도 없고 나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고 관계적인 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는 게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편한테는 내가 받은 게 있고 그 여자한테는 내가 받은 게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 여자한테 더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남편이 당신 욕 많이 했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내분을 좀 더 흔들라고 이런 얘기 말씀하는 실제로 욕을 많이 해요 남편분들이. 상간녀한테 아내분들 욕을 많이 합니다. 왜? 점수 따려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간혹가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긴 한데 아내한테 불만이 있다는 말을 해야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당연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하는데 그 상간녀는 그거를 확대 해석해요. 우리 와이프는 잘 안 씻어 이러면 딴 데 가서 그 남자 와이프는 더럽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바보라는 말도 하고 신이란 말도 하고 그 여자는 남편한테 쌍욕을 한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점점 그 유부남의 아내를 굉장히 괴물화해요. 빌런화 시켜간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여자가 나쁜 여자가 될수록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흔들려고 하는 말인 것과 동시에 실제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거를 상간녀가 그 말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난다기보다 사실은 그 말을 한 걸 봤을 때 쇼크를 많이 받으세요. 카톡으로 진짜 내 욕을 상간녀한테 하거나 친구들한테 했어. 그럼 거기서 되게 멘붕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닥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뒷담화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그 사람한테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고, 우리가 나라님도 없을 때 욕을 하는데 아내나 남편 흉을 조금씩 보는 거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 무가치하게 나 사실은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이 정도 수준의 욕이 아니고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정도의 말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쇼크받거나 마음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을 때 앞에서 말 못하고 속상할 때 뒤에서 친구들한테 나 우리 와이프 미워 죽겠어, 내 와이프 가끔 이럴 때 짜증나, 우리 남편 나 이러는 거 너무 싫어. 사실 아내분들도 밖에서 친구들하고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욕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욕한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뒷담화는 조금씩 할 수 있는데 너도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아내를 향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잊으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끝낸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본인이 이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간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유부남이랑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알게 돼서 그 상간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결혼식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오늘 결혼식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만날 일 없어요.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남편을 깠어, 나 네 남편보다 더 좋은데 시집가, 너보다 내가 나 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크죠. 그리고 네 남편도 내 말을 잘 들어, 너 걱정하지 마, 너가 내 밑에 있어, 내가 네 위야 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아내분도 이 불륜을 알게 되면은 상간녀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아내분들을 모를 때도 상간녀들은 계속 아내랑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혼자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상간녀들이 참 한심하죠. 그 비교하고 그러면서도 그 삶을 산다는 게. 어쨌거나 상간녀로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은 아닐 수밖에 없으니까 아내분들 분하시겠지만 차근차근 다 해치워 갈 때까지 힘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간녀들을 하는 말에 영향받지 마시라고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세포 언니 댓글 읽기 3회입니다.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일단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줄수록 제가 상담을 더 해드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든님이 자주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이든님 기억해요. 늦게 풀리는 사람에게 바로 풀리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늦게 풀리는 사람의 태도에 맞게 똑같이 툴툴대고 기분 나쁜 티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참고 내 기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늦게 풀리는 사람에게 바로 풀리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풀린 사람은 풀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싸움으로 이어지냐면, 늦게 풀리는 사람한테 왜 늦게 풀리냐고 화를 내요. 또 빨리 풀린 사람은 너는 왜 안 풀리냐, 이게 별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별일인지 별일이 아닌지 받아들이는 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괜찮으니 너도 괜찮아라 라는 태도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툴툴대는 거에 대해서 나는 풀렸으니까 사과를 하던, 아니면 좀 내버려 두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리 풀렸으니까 사과를 했는데 또 그 늦게 풀리는 사람이 사과를 안 받아주면 화를 내요. 이래서 사실은 싸움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용히, 이게 여자분이 늦게 풀리면 쫓아가서 계속 사과를 해주는 게 좋고요. 남자분이 늦게 풀리는 쪽이면 좀 거리를 두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남자들은 동굴에 가끔 들어간다는 건데, 화가 나면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주기를 원해요. 왜냐면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내게 관심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컨택이 중요한데, 남성분들은 지속적인 컨택을 하면 나를 참견한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을 참견하고 나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더 안 풀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보리님,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불안형 애착 유형 때문에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면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는 몇 시간 동안 혼자 지옥에 빠져 있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요. 자살까지 생각해요. 상대방은 회피형이에요. 제가 우는 동안 코 골고 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도 맘 편히 좀 기다리고 싶은데 청심환 사다 놓을게요. 그러신데 불안형 애착 유형은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는 건강하게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걸 불안형 애착 유형이라 그래요. 자주 자리를 비운 부모님, 그러니까 매우 바빴던 부모님을 두었거나 아니면 자주 화를 내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자주 부부싸움을 했거나, 이런 경우 불안형 애착 유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 때렸거나 혼냈거나 이런 경우도 들어가요. 아니면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경우 불안형 애착 유형이 부모님하고 많이 빠지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게 사랑을 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형 애착 유형 분들은 어떤 기본적인 불안이 있냐면 유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버려질 거라는 불안과 내가 누구랑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꼭 잘못될 것 같다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랑 같은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항상 혼자 버려졌다라는 기분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옆에 존재한다는 건강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충분히 내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하다는 가치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정도까지면은 불안형 애착 유형이 아니라 와해 아동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와해 아동은 뭐냐면 학대 속에 자란 아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와해 애착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담 치료하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청심환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 세대 이제 신혼 부부들이 많이 네.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네. 맞벌이 때문에 이제 아이를 신경 쓸 수 없는 경우 이제 보호모에게 맡기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불안형 애착 유형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걸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집중적인 육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아이랑 함께 하는 시간, 집중적인 2시간 아니면 1시간, 3시간 이 정도 시간에 아이한테 충분히 네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것. 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항상 올 거고 이 몇 시간 안에 너무나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뭘 하면서 아이를 보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이하고만 온전히 함께 하는 것. 충분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이랑 하루 그 시간만큼은 아이한테 온전히 쏟아주는 것이 유기불안이나 불안전 애착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남자들은 처음 묻는 여자가 제일 이쁘다. 전 40대 남자인데 난 아직 아내가 더 예쁜데 내가 비정상인가? 그러셨는데 비정상인 아니고 아내분이 진짜 이쁘신가 보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올바른 남자다. 시력은 좋지 않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은 많이 좋은 분 같진 않아요. 대댓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궁금. 40대시니까 못해도 5년에서 10년은 됐겠죠. MBTI 유형이 궁금하다. MBTI가 뭘까? I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T는 아니고 F이실 거고 J일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좀 계획적이신 분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나 앞만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혈액형은 알 수 없어요. 일단 B형은 아니에요. B형이 아닌 건 알겠어요. B형은 바람둥이가 많아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 많죠. 그래서 B형은 아닌 건 확실하고 A형이거나 O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O형도 다혈질이 많아서 근데 저분이 화를 내냐 안 내냐 이건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A형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주 또라이인 AB형일 가능성도 있죠. 아니, 저 농담하는 거니까 너무 발끈들 하시지 말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협의 이혼 시 정리하기까지 몇 개월 걸리는지 궁금하다. 협의 이혼은요, 이혼 협의서가 들어가고 협의 내용이 정리가 돼서 들어가면 아이가 없는 경우는 한 달,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 걸려요. 그 안에서 부부 상담도 받고 아이를 위한 교육도 받고 이혼 후에 관련된 교육도 받고 그런 협의 절차를 걸쳐서 2개월 후에 한 번 만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한 번 만나서 2번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게 맞냐라는 확정을 받은 다음에 끝나요. 그러니까 3개월 보시면 돼요. 아이가 있다면, 없다면 한 달입니다. 꽃보다님이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 났는데 이 영상 남편에게 보내도 될까요? 남편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직은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걸 본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낼까, 괴롭다라는 게 남자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보내도 되죠. 근데 안 봐요. 안 봅니다. 혹시나 정신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서 아내한테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라고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보고도 말이 없을까요, 슬퍼 언니? 왜 피드백을 안 줘요? 라고 막 또 댓글이 막 올라와요. 이거를 보내는 건 자유예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 자유라는 거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보내는 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염치 없지만 유부녀와 불륜 중인데 깊은 관계입니다. 불륜이니까 깊은 관계겠죠. 간성제가 없어졌으니 민사만 남았는데 상간남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걸리면 합의금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도 상간녀 소송 걸면 그에 상환하는 금액 생각하면 되는지요? 못해 먹겠다. 이분 진짜 재밌는 분이네. 아니, 유부녀랑 불륜을 하는데 돈은 그냥 퉁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걸리면 우리 와이프도 소송을 걸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하게 되는데 누가 더 적극적이었냐에 따라서 500에서 2, 300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해서 반씩 받으면은 뭐 2, 300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뭐 나는 깊은 관계라는 말이 참 재밌거든요. 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륜이라는 뜻인데 진짜 깊은 관계라는 건 뭐 미래를 약속했다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약속하고서 민사 합의금이 퉁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 무책임하기도 하고 파렴치해 보이기도 하고, 불륜을 하는 것도 참 파렴치한데 그걸 퉁칠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시는 주니어님은 참 쪼잔하신 분 같습니다. 쪼잔한 건 괜찮은데 불륜을 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에 대한 질문은 없네요. 그런 질문을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여성 성중독자에 대해서도 말해주시지 하고 캡틴 헤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 성중독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가 성중독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는 자꾸 이유 없이 많은 남자들하고 자꾸 잠을 자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그 성에 대한 갈망보다 관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놓지 못하겠어요.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 나를 생각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놓지 못하겠어요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그게 성적으로 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러시는 분,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 나뉘기는 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내막에는 그들의 결핍과 깊은 관계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 또 그 트라우마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이 성폭행을 어릴 적에 당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 성폭행에 따른 결과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어떤 반증하기 위한 역으로 된 트라우마의 문제로 성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거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관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안나조님이 남편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데 자식에게도 유전이 될까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게 유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고 학습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보고 있다면 항상 아빠의 행동이나, 이제 아이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클 때, 동물도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보면서 엄마 오리가 생활하는 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남는 방식을 배우거든요. 위험한 게 나타나면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먹이를 찾는 방법 또는 먹이를 잡는 방법 이런 걸 보면서 잔인하게 잡는 걸 보면 그 새끼 오리도 잔인하게 잡게 되고 그냥 잔인하지 않게 잡는 오리도 있고 잔인하게 잡는 오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리를 비유해서 그렇지만 뭐 호랑이나 늑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고 아주 괴롭히면서 죽이는 동물도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내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 먹거나 공격하거나 공격받는 것에 어떤 대항하거나 이런 면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생사를 결정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골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몰두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아빠의 행동이나 엄마의 행동이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게 소시오패스적이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엄마 아빠로서 내가 배워야 될 면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워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의 경우에도 유전이 되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되는 경우가 높고요. 학습되는 성향도 굉장히 높아요. 엄마가 굉장히 우울증 걸린 경우는 아이들은 우울증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댓글 읽기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는 질문들이 굉장히 댓글들이 마음에 들었고요. 댓글을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라이브로도 열심히 잘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